소비 쿠폰을 지역 화폐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의 지역 화폐 결제 데이터를 그동안 누적된 것들을 살펴봤더니 어디에 가장 많이 쓰였을까요? 다름 아니라 영어 유치원 그리고 피부과에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. 이건 변호사님. 네, 전 안 쓰겠습니다. 그곳에. 네. 받게 되면, 영어 네. 유치원이나 피부과에 가장 많이 썼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교육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엄마들이 모든 거는 좀 줄이더라도 내 자식 먹이는 거, 내 자식 교육시키는 거 이거는 아무래도 줄이지 않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 비용에 쓴 게 아닐까 싶고 네. 결혼을 하지 또 않으신 분들은 요즘 피부과 굉장히 또 대세잖아요. 그래서 피부 관리에 이런 비용을 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 진작은 아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자영업자분들, 뭐 주변에 과일 가게라든지 또 소상업자들 이런 가게들을 좀 방문을 해서 즐겁게 또 외식도 하고 또 지역 경제도 다시 한번 살리고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. 영어 유치원 피부과 장은주 변호사님. 네. 영어 유치원 피부과래요. 저도 뭐 피부과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을 할 것 같은데. 두 분 약속하신 겁니다. 그런데 사실 좀 이런 부분은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. 사실 네. 이번에 나오는 이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것이고 내수 진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지급되는 소비 쿠폰이 이 내수 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곳에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하기 나름의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어느 사용처에서 더 많이 쓰여야만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로 견해가 또 다를 수 있고 평가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지만요. 그래도 적어도 이번에 지급되는 소비 쿠폰이 민생 진작과 그리고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이나 피부과도 민생 생활에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약간 이인철 소장님 제도의 허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? 이게? 맞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사용 기한이 11월 말까지 넉 달이에요. 넉 달이다 보니까 넉 달간 본인이 신청하고 수급해서 사용까지 맞춰야 돼요. 네. 그걸 놓쳤다라고 하면 국고로 환수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과거에도 해봤잖아요. 코로나 때도 해봤는데 네. 과연 소비로 얼마나 직결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좀 있습니다. 그때도 막 되게 높진 않았던 것 맞습니다. 같아요. 예. KDI 국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게 한개 이제 재난지원금의 약 30% 정도가 소비로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. 특히나 이제 한개 소비 성향은 0.4에서 0.5%. 네. 100만 원의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소비에 썼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? 야, 1인당 최대 15만 원에서 55만 원 받아서 무슨 물가 오르고 뭐 부동산값 왜 자극하겠느냐? 궁극적으로 그 돈은 소비. 일단은 석 달 이내 85% 집행하라라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면 그 돈은 결국은 수익률로 따라가게 돼요. 개개인이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어느 소상공인, 어느 자영업자들한테 어느 병원으로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게 다시 물가를 자극하고 그게 오히려 이제 이런 이제 이 재정 부담을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인한 효과 성장률 0.1에서 0.2%포인트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은이 추산할 때 이게 11월까지 돈을 쓰게 되면 1, 2차 추경했잖아요. 네. 그 물가 상승률 내년도 0.1% 정도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.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다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